요가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마음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크십타는 원숭이의 마음으로 끝없이 움직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이리저리 널뛰어 집중력이 없는 상태죠. 두 번째, 무다는 당나귀의 마음으로 무감각하고 우울한 마음을 말합니다. 정신적 피로가 쌓여 슬프고 우울하고 비관적인 상태로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비크쉽타는 나비의 마음으로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순간적으로 집중은 가능하지만 곧 집중력이 흩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에카그라타로 학의 마음을 말합니다. 한 다리로 오래 서서 참선을 하는 듯한 학의 모습으로 지금 바로 여기에 현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니루다는 깨달은 마음으로 명상 중에서도 최고의 집중 상태에 이르러 영적 황홀경을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명상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다다를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모든 욕망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난 삼매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상태는 네 번째, 에카그라타입니다. 에카그라타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지만 절제와 집중을 통해 일상생활 속 삶의 태도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집중을 할 수 있는 에카그라타가 생활의 기본 자세가 된다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훨씬 좋아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루하루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의 목적지가 어디이며 궁극적으로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각자의 해답을 찾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에카그라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버림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노력이나 얻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의 5단계의 성장을 5번의 이사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5번의 이사의 집은 정확하게 같은 평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사를 갈 때마다 다음번 집을 더 넓고 쾌적한 집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쓰레기들 말입니다. 가져가봐야 짐만 되는 것들 말이죠. 가장 크고 무겁고 쓸데없는 짐은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의 마음은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원숭이처럼 날뛰고 그에 따라 감정도 요동칩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 아무리 생각으로 가라앉히려 해도 머릿속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크십타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크십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걱정이라는 쓰레기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은 후회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노력은 애초부터 좌절과 실패를 향한 부질없는 노력입니다. 때문에 우울과 무기력에 휩싸입니다. 바로 무다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울과 무기력에 한번 젖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은 물먹은 마른 미역처럼 순식간에 불어나는 부정적 감정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집안이 꽉 차버려 숨 쉴 틈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 순식간에 집을 점령당해 버립니다. 따라서 후회는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나비의 마음, 비크쉽타죠. 이 상태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인 질문을 시작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전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내 삶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와 나쁜 버릇들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가장 의미 있는 과정이죠. 이 비크십타를 통해 또 한 번 버릴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음주, 흡연 등의 좋아하지만 해로운 습관일 수도 있고, 게으름, 과식 등의 나쁜 버릇일 수도 있고, 해로운 환경을 만드는 친구, 연인,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에카그라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에카그라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과 기쁨을 주었던 것들까지도 분리수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버리고 나면 새 집은 그 어떤 집보다 넓고 깨끗할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분야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따라서 무엇을 하든 에너지 소모가 적고 금방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건강도 좋아집니다. 에카그라타를 유지하다 보면 간혹 니루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니루다의 상태는 정말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의 상태입니다. 육체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희열과도 비교가 되지 않죠. 세상의 어떤 기쁨과 성취와도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불필요한 짐들을 얼마든지 내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가실 것인가요? 후회와 불안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실 건가요? 아님 혹시 모르니 이삿짐 속에 꽁꽁 숨겨서 가져가실 건가요?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